안녕하세요. 안 주무시네요, 많이들. 이 시간에도. 와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셨나요? 이 시간까지. 와, 감사합니다. 다 좋은 기획 덕분이죠. 아주 기대되고요. 저는요. 엥? 아니, 방금 전까지 로엠프 회의하다가 오랜만에 좀 소통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생각하셨다고요? 방금까지 일했다고요? 헉, 뭐 하셨는데요? 무슨 일? 너무 저긴가? 이제 시작이죠. 잠은 무슨. 누워 있었어요. 과자 먹고 있었어요. 무슨 과자 드셨나요? 자려고 했는데 다시 기사입니다. 아,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죠? 아직까지 일하다 오신 분들이 그쵸, 있을 수 있지. 맞아. 포카칩 먹었어요. 포카칩 무슨 맛 드셨어요? 저는 포카칩 그 기본 맛만 좋아하거든요. 파란 색깔. 내일 1교시라고요? 요새 1교시 몇 시에요, 다? 한 9시쯤 하나? 출근하기 싫어요. 부산에서 일하다 오늘 상경했어요. 헉, 왜 부산까지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진짜 라방을 제가 오랜만에 로엠프 티켓팅 하려고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파란색 포카칩. 오, 드실 줄 아시는군요. 오, 파란색만 좋아요. 스윙칩 갈릭 디핑 소스 맛이에요. 갈릭 디핑 소스는 안 들어있어요? 헐. 스윙칩 맛있어요. 초록색 좋아하신다고요? 포카칩 초록색 많이 드시던데, 근데. 저도 오늘 첫 알바 첫 근무했어요. 어디, 무슨 알바 해요? 나 일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 9일 남았어요. 아, 맞네. 곧 3월 모의고사군요. 그쵸? 무뚝뚝 감자튀김 맛있어요, 그거? 그거 저 본 적은 진짜 많았는데,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초록색 감칠맛 근본이에요? 전 파란색이 좋은데. 뭐든지 그 기본 맛. 아, 진이네. 유유. 뭐 실수하셨지? 아, 라방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요, 제 라방? 아, 근데 저 보통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오늘은 부를 수 없어요. 지금 집이거든요. 무뚝뚝 감자칩은 캐 맛있습니다. 먹어봐야겠다. 그 진짜 이렇게 칩이죠. 이런 스틱 말고. 맥주 안주로 짱이에요. 맥주 없이 먹어도 되나요? 보고 싶어요. 아, 저도요. 곧 보죠, 우리. 무물할 때 라방 해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맞아. 라방 제가 한다 했는데. 그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근데 라방. 오마이 선샤인 들어오자마자 눈부셔서 선글라스 썼어요. 슈퍼스타 뉴링크. 그러게, 재윤 하이. 뭐하냐, 재윤아? 좀 두꺼운 감자칩. 헉, 맛있겠다. 백석예대 앞 샐러디에서 일한다고요? 추억의 장소인데? 준영이 방송한대. 망했다. 이제 다 준영이 보러 가시는 거 아니야? 하연님 목소리가 노래입니다. 아이고, 정말. 눈이 너무 빛나요. 아, 지금 불빛 앞에 있어서 그래요. 후추맛? 헉, 맛있겠다. 후추맛 맛있겠다. 저 약간 그런 기본 오리지널 파거든요. 저는 팝콘도 그 막 버터 소금 팝콘 좋아해요. 무슨 언니 방송 한번 해줘. 굳건하게 계셔 주실런지. 아, 준영이 가면 재밌는 거 많이 해줘요. 준영이 라방 요새 이제 막 시작했다던데. 라방 하도 막 사람들이 왜 안 해주냐 그랬다던데. 준영이 방송 봐야지.
저녁에 뭐 하지? 하연이 다들 사랑해주세요. 고마워. 헐, 카라멜은요? 카라멜 팝콘도 먹어요.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소금 버터고, 그리고 갈릭 뭐 막 치토스 팝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하연이 먹을 줄 아시네. 약간 오리지널 파거든요, 저. 눈의 감자 케이준 무슨 맛? 그거 맛있어요? 안 먹어본 게 많네. 머리는 계속 단발로 유지하실 건가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머리가 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저 이거 이제 층 하나로 맞추고 싶거든요. 이렇게 딱 일자로.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좀 더 다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르려면은 아직 한참 남긴 했어요. 길게 기를 때까지. 근본이 짱이다? 좀 그런 편이죠. 가면 오빠 들어오셨네. 방송 끌 때까지 가만히 머무르겠습니다. 화이트데이인데 램프 멤버분들과 사탕 교환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막 사탕 주거나 초콜릿 주거나 했던 적이, 그런 적은 있어요. 막 뭐, 다른 친구한테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사와가지고 뭐 먹을래? 이렇게 했던 적은 있어도 아예 나눠줬던 적은. 하연 언니 사랑해요. 하연 언니 좋아요. 하연 언니 귀여워요. 하연 언니 제 비타민이요. 감사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못 봤어요. 요새 엄청 핫하던데. 무슨 장르인가요? 스즈메의 문단속. 오렌지 머리 제일 잘 어울릴 거예요. 이제 근데 오렌지 머리라고 하기에 까만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어두운 톤으로 좀 덮어야 되나. 앞니가 너무 귀여워요. 저 토끼 이빨이어가지고. 앞니가 너무 커요. 직장인은 잘하면다. 진이 잘 자. 진 또 뭐야? 또 어디 그치, 출근한다 했지. 조만간 만나자, 우리. 진짜로. 오렌지 머리 하면 나도 오렌지 간다. 찐 오렌지도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완전 쨍한 그 인어공주 머리 색깔. 우왕굿. 순대국밥 데이 합시다, 그럼. 순대국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치. 화이트데이엔 순대국밥 먹어야지. 인어공주 머리 해주세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순대국도 화이트긴 하죠. 근데 저 순대국에 그거 저기 양념장 넣어서 먹거든요. 앞니 노래주머니. 그치,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석박지도 잘 썰어먹을 수 있어요? 앞니로요? 뿌염 안에서 타락 정술이 됐는데 머리색 고민 중. 저 따라 하신다고요? 시청률 싸움에서 여기가 이긴데? 여러분, 저희가 이겼대요. 우리 준영이 이겼다. 그쵸, 다대기 분복파. 깍두기 국물까지요? 저 깍두기 국물은 안 넣는데? 나 뭐 말하려 했지? 머리색. 진짜 지금 머리색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게 1번은 뿌리를 한번 탈색을 하고 좀 지금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좀 진한 색으로 덮는다. 대신 색깔이 금방 빠지겠죠? 그 두 번째는 아예 진짜 진한 색으로 덮을까 싶어요. 근데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가 제가 보니까 완전 멜라닌, 이거 하얀 부분 있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대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먹힐 수가 없는 머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선 그으시네. 솔직한 편이라서. 햄스터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사람은 잘할까요? 머리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근데 잘하지 않으면 끔찍할 것 같기는 한 게, 태어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쬐끄만 애가 태어나야지 낳는 과정에서 덜 힘들잖아요. 근데 또 쬐끄만 상태로 영영 사는 것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푸타라고 인어공주 머리 공고.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그 머리를? 왜냐면 진짜 너무 많이 상해서 지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머리 층 많이 진 것도 사실 상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른 거였는데
염색을 한다면 공연 때 뉴 헤어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4월 중순 지나고 염색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좀 그렇습니다. 흑발도 예쁠 것 같아요. 저 원래 머리색이 진짜 까만색이에요. 엄청 진한 까만색이어서 맨날 그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연아 너 뭐 염색했다가 까만색으로 다시 염색한 거 아니지? 막 이러셨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성인 되고 나서 처음 해봤는데 머리가 잘 안 보인다. 근데 원래 엄청 까매요 원래. 온몸에 있는 털이 다 엄청 까만 편이어가지고 원래. 그 눈썹도 완전 까매서 이거 뭐 탈색을 해야 되나 진짜. 색이 먹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신기하게 또 색이 먹긴 해요. 그죠? 저 이거 입힐 때도 진짜 와 이거 색이 먹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였는데 됐고 엄청 빨리 빠질 거예요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모범생이셨군요. 그랬나? 그냥 좀 화장도 저는 안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좀 20살 딱 되고 했는데 그게 20살 되면 해야지 라는 각오를 했던 건 아니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뭐 화장을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꼈고 염색도 그냥 염색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저는 까만 머리가 너무 익숙했어서 까만 머리가 또 그냥 제일 잘 어울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죠. 빛에 비추면 낚싯줄처럼 투명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낚싯줄처럼 투명한 거. 응. 뭐 재밌는 얘기 없나? 탈색모 잘 어울려서 두피에서 탈색모가 자랄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겠다. 두피에서 탈색모 잘하면. 저 처음에 완전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제 첫 탈색은 부분 탈색이었고 아예 통으로 탈색 처음 해봤을 때 계획이 백금발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머리를 그냥 밝은 갈색도 없이 그냥 싹 다 빼버리자 이거였어서 좀 겁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선택이어서 다행이었어요. 라이드보드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타셨어요, 자전거? 오늘은 좀 춥던데. 어제 오늘 춥던데. 존재 자체가 즐거워요. 여러분 이런 멘트 있잖아요. 막 그 다른 데 가서도 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도 잘 쓴다든지. 두피 아프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안 아팠어요. 탈색도 저는 4번인가 했거든요. 하루 만에 그냥. 근데 일단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생각보다 한 마지막 3번째 할 때쯤부터 그냥 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참을만 하던데요. 뒷북이지만 생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당일에는 일단은 전시를 해가지고 개구리 전시를 해서 그래가지고 되게 바쁘게 하루가 끝났고 끝나고 또 친구들이 축하해줘가지고 좀 그날 하루 종일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생일을 챙기는 편이 아닌데 되게 너무 많이 축하를 받아서 오히려 실감이 안 났다고 해야 되나? 맞지, 나 오늘 생일이지. 나 생일이지. 이렇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생일 끝날 때까지 거의 그 함께 전시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죠. 12시가 거의 될 때까지.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그 밀린 축하들이 남아있었어서 제 생일이 끝나기 전에 다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일정을 마치고 나니까 벌써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답변하는 게 돼버렸는데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많았어서 되게 어벙벙 했는데 너무 감사한 생일이었고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생일이. 왜냐면 진짜 정말 많은 분들한테 편지를 받았고 또 마침 이틀 전에 또 3월 2일 날 로엔프 공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미리 막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편지에도 그렇고 편지 막 2개씩 써서 이건 생일에 보시고 이건 오늘 보세요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이벤트 같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꽉 찬 생일이었죠. 절대로 안 해요. 하연님 앞에서 음식. 아니, 절대로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게 전 신기해요. 왜냐면 저 평소에 이런 말을 막 자주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다들 진짜 잘하시는 게.
롤링을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행복했어서 행복의 나라도 와 진짜요? 이번에 행복의 나라로 또 오시는군요. 재밌는 공연을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개구리 전시라니 말이 귀여워요. 개구리 전시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맞아, 원래 생일은 한 달이라고 그러셨죠, 참. 한 달 내내. 근데 한 달 내내 생각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생일은 사실 그게 저한테 엄청 의미 있는 날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게 안 태어났으면 없을 거니까 나는. 근데 뭐랄까 그 생일을 한 달 동안 곱씹는 게 진짜 생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살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뭔가 그런 여러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동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일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기념일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두가 갖고 있는 기념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되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핑계 삼아서 연락도 할 수 있고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이런 그래서 재밌는 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로. 그래서 한 달 동안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겹쳐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에버랜드보다 재밌을 자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에버랜드보다 공연이 더 재밌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행복의 나라로라는 공연의 네이밍 비하인드를 듣게 됐는데 너무 귀엽고 로엔프랑 잘 어울려서 감동적인. 되게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완전 찰떡이었어요. 행로난이랑 로엔프니까. 행로난 분들과 이제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저희가 완전 초반 때 FF에서였나? 같이 라인업이 듣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되게 좋은 인상이었거든요.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번에 또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더 많이 뭔가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또 개구리 팔찌 암튼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집에서 맨날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내수공 딱 이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팔찌. 헐 저도 에버랜드보다 로엔프 공연이 재밌어요. 전 놀이공원 사실 그 놀이공원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놀이기구를 잘 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맨날 설레요. 맨날 빨리 와야겠는데요. 그럼 그날이 매일매일 차요? 개구리 팔찌? 진짜요? 그거 은근 매일 차기 힘든 디자인일 텐데 생각보다 너무 튀어가지고 전 걱정했거든요. 근데 기왕 만드는 거 완전 그냥 팍 튀는 걸 만들자 해서 했었는데 안 빼고 끼고 다니는데 이러다 끊어지면 어쩌죠? 오열할 것 같은데 들고 오시면 AS 해드릴게요. 진심으로. 진짜로 고쳐드릴 수 있어요. 한 땀 한 땀.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정말. 고양이가 탐내서 끊어질까봐 드렸습니다. 좀 기분 좋다. 그런 거 좋아하나? 고양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알 달려있고 그래서 그런가 더? 로엔프 공연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간도 너무 행복해요. 정말 재밌는 공연이 되어야 될 텐데. 팔찌 껴안고 잘 거예요. 제일 아끼는 인형한테 걸어줬어요. 아 진짜요? 아끼는 인형한테. 이거 귀엽다. 인형도 팔찌를 찰 수가 있지. 그치. 저는 제 모자 인형들한테 씌워놨거든요. 보관할 때. 튀는 게 오히려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거 아시나요? 뭘 좀 아시는군요. 아싸키? 진짜요. 진짜로 AS 해드릴게요. 진짜 고장나면 얘기해주세요. 팔찌 차고 다니다가 연결 부분이 끊어져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고쳐서 끼고 다니고. 아 진짜요? 이 가운데 연결해놓은 거? 헐 진짜 갖고 오면 진짜 해드릴게요. 이게 들고 다녀야겠는데 그 재료들을. 그 연결 부분은 진짜 금방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제가 최대한 고정한다고 이렇게 라이터를 잘 지져가지고 눌러놨는데도 이게 조금씩 띄어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피곤하면 발에 찬물을 1, 2초 정도 뿌리면 좋대요. 그 약간 깜짝 놀라서 깰 것 같은데. 머리에다 이렇게 얼음물 잠깐 붓는 것처럼. 발이 차면 진짜 온몸이 춥잖아요.
팔찌도 척척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했어요. 이게 사실 더 예쁜 디자인들은 정말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와주시는 분들마다 다 드려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기간 안에 제가 다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예쁘면서도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그게 약간 타협점이었어요. 개구리 전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요.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정말 빨리 끝난 느낌이고 하루가 진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응원합니다 해야지. 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요새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경찰 맞죠? 경찰 일하고 계신 거. 아직 공부 중이신 건가? 그 준비 중이신 건가? 어쨌든 저도 늘 응원합니다.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12시 반이군요, 벌써. 한범이랑 성준이 준영이 거 보러 간 거 아니야? 저희는 이제 공연 4월, 그쵸. 근무 중이시죠? 맞아. 바쁘시겠어요. 4월 초까지 지금 몇 주 남았지? 한 2주 이상 남은 것 같아요. 3주? 7, 3, 21. 3주 좀 더 남았겠다. 근데 뭔가 그 사이에 더 뭐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요새 열심히 근데 저희는 또 곡을 발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녹음하고 편곡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또 여러분들한테 공연 말고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연님처럼 탈색하고 싶어요. 하세요.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저는 처음에 탈색할 때 돈 정말 많이 들였어요. 근데 사실 탈색 4번 정도 하면 그 정도 돈은 들긴 하는데 전 진짜 40만 원 이상 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진짜 완전 거의 다 부었죠. 돈을.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탈색 4번씩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요새 잘하는 선생님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2번 정도만 탈색해도 이 머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걸요? 발매 너무 기대됩니다. 롤링홀에서 했던 곡들 중에 들어가는 곡도 있나요? 롤링홀에서 했던 곡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곡에 정말 많은 걸 보여드렸어가지고 이거 스포해도 되나? 고민되는데? 롤링홀에서 했던 곡 중 한 곡일 거예요, 아마. 이번에 발매할 곡이. 들을 사람 누구? 빨리 발매해주세요. 네, 여러분들한테만 비밀스럽게 말한 건데 여러분들이 다 손뜨고 다닐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닐 거잖아요. 말해도 되거든요? 말해도 되는데 각자만 알고 계세요. 말해서 만약에 한 50명이 알게 돼도 되는데 50명만 알고 있기. 머리 할 때 연락하시죠. 디자인 친구.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다. 진짜로 연락할게요.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롤링홀에서 했던 노래 가사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한글 가사라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떤 노래 가사가 궁금해요? 제가 다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일정은 언제쯤인가요? 너무 덥지 않은 날. 너무 덥지 않은 날에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몇 명이야? 4759992287448222 10, 10조, 100조, 1000조, 4000조? 50명만 알면 비밀이래. 합정이요? 오히려 좋은데? 저 합정 진짜 자주 가거든요. 저 진짜로 연락할게요. 머리 할 때. 진짜로. 앵콜 신곡 가사 원해요. 죄송한데 다 궁금해요. 5월이다.
전부 당장 도와줘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앵콜 신곡 가사요? 아, 그게 사실은 비하인드가 한범이가 먼저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 곡은 보통은 뼈대를 제가 먼저 쓰고 세세한 어떤 단어들이나 뭐 문장 배치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해서 바꾸고 했거든요. 보통은 가사를. 근데 이번에는 한범이가 아예 가사를 써왔어요. 근데 이제 그 후렴구 부분만 써왔어요. 완전 그 벌스를 뭐라 해야 되지? 1절, 2절 초반 가사 말고 후렴구만 써왔는데 되게 시적인 가사를 써왔더라고요. 그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인데 굉장히 희망차고 우리 함께 용기를 가져보자. 이렇게 잘 해보자. 뭔가 넘어지더라도 함께 하자.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는 그 가사를 보고서 그 후렴구가 가기 전,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는 나도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게 두렵고 좀 겁이 나지만 그리고 너도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서 이런 용기까지 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듣는 이들이랑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듣는 분들한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우리 같이 힘내볼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두려운 건 금방이다. 두려움은 잠깐이다라는 얘기 맞아요.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한밤의 가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뭔가 넘어지더라도 함께라는 뭐 약속을 해달라. 이 밤하늘을 수놓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두려운 건 금방이니까 용기를 좀 내자 이렇게 맞아요. 함께라는 약속을 해줘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거 한 번 썼죠. 전부 무너져 내려도 함께라는 약속을 해줘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좀 본격적으로 용기를 주는 그런 곡을 오프닝 곡 나레이션이요? 오프닝 곡 나레이션은 사실은 아예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희가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 참 재밌겠다. 우리가 나레이션으로도 한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레이션들을 막 찾아봤고 거기에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가장 진실한 아주 가장 깊은 진실한 순간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라는 나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마지막에 마무리 될 때는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 망치는 순간들이 있음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뭔가 저희 공연에 전체적인 어떤 감정선에 다 이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음악들이 사실 여러 가지 내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진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그런 나레이션들로 채웠던 것 같아요. 오프닝 나레이션. 오프닝 신곡도 궁금해졌. 오프닝 신곡도 오프닝 신곡은 사실 아직 뭔가 제대로 밝히기에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많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누군가 주변을 우리가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뭔가 내 추억이나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뭔가 때때로 어떤 기억들이 그 자리에 존재했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본 뒤에 조금 금방 사라지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다시 되새기면 바로 기억이 나지만 하지만 짧은
감상을 남기고 금방 사라지는 거. 결국엔 과거는 과거구나 라는 생각을 기억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과거나 내가 붙들고 있는 기억들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뭐가 있었는데 사실 이미 지나갔다는 걸 나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그 곡에다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가사를 썼던 것 같은데, 그 곡은 같이. 우리라는 말 너무 좋아요. 우리죠, 다. 아름답다. 나레이션이 찰떡이었어요. 곡에 들어가도 너무 좋을 것 같지. 나레이션 해주시는 그 언니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나레이션이나 어떤 다른 뭐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 다른 요소들이 나오는 것도 저는 항상 여러 가지 도전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쉽나? 친구들한테 소문내야지. 안 돼. 지금 너무 더운데? 지금 발매해야겠는데? 여러분, 오늘 날씨 추웠어요. 오늘 뭐 2도 막 이렇던데? 어제는 영하까지 내려갔다면서요? 영도인가? 요새 또 봄이 오더니 갑자기 요 한 이틀 엄청 추워요. 어떻게 오프닝을 신곡으로 할 생각을 했어요. 신곡을,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만나서 그래도 곡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제 신곡들을 막 써볼까 하고 써보다가 나온 곡이, 그건 이제 성준이가 스케치를 하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때마침 또 공연 때 새로운 곡들을 들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건 딱 봐도 오프닝이다였어요, 저희는. 뭔가 강렬하게 이미지를 심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딱 이제 보시는 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점을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사실 저희가 똑같은 곡들을 들려드린 기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아무리 뭔가 새로운 것들을 소개 드리려고 해도, 근데 그렇게 딱 오프닝부터 뭔가 딱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조금 이 공연에 흥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거 그냥 오프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쵸, 보통 맨날 하던 오프닝 곡들이 있었으니까. 울컥해서 무대 난입할 뻔했어요. 난입하시면 같이 춤춰요. 오늘부터 반팔 입고 다닌다고요? 안 돼요. 감기 걸려요. 신곡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신선하고 두근두근했어요. 이러다 이제 앞으로 공연 할 때마다 신곡으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야? 신곡 기절? 앉은 채로 기절? 신곡 기대하시는 거 아니야? 기절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네. 어쨌든 재밌잖아요. 전 제가 만약에 공연을 본다 그러면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 감사하게도 처음 와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 이제 좀 뭔가 하다 보니까 계속 와주셨던 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는데도 새로운 재미가 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신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 오프닝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처음 로잉풀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매 공연마다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자리에서 일으켜주세요. 같이 뛰어놀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스탠딩 공연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스탠딩 공연을 잘 못했어요.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보고서 저는 이제 다들 뭔가 관객석에 계시면은 막 핸드폰 들고 거의 촬영을 하시잖아요. 카메라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기록하고 싶으니까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계속 찍거든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신나 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긴 했었어요. 좀 아무래도 앉아서 보는 거고 좀 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스탠딩을 더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스탠딩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더 즐길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말을 고민 끝에 이뤄내시는군요, 여러분. 꼭 해야죠. 그리고 또 한범이나 성준이가 저랑은 달리 저는 좀 충동적인 편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 싶으면 빨리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걸 꼭 지금 당장 해야겠다 이런 편인데, 이제 한범이나 성준이는 좀 치밀하게 천천히 다 계획해서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늘 뭔가 기획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꼭 읽어내려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덕분에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항상 다행이긴 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다 맡아서 했다 그러면 되게 완성도가 없는 거여도 일단 다 보여드리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더 뭘 보여드릴 게 없을까? 이런 생각. 제 목소리가 제일 재밌다고요? 저도 근데 제가 부르는 노래를 평소에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요새는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시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요새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때여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재미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져서 너무 벅차기도 하고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그게 진짜 저희 매번 걱정하거든요. 아, 이쯤 되면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 뭔가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와주시는 분들이 끝나고 인사 나눌 때도 그렇고 너무 재밌었다고 해주시는 게 너무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겁나 신나요. 마스크 속으로 실룩실룩 장난 아니에요, 신나서.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잖아요, 그쵸? 떼창 부분에서 개구리처럼 뛰어오르겠습니다. 진짜 저 뛰어오르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볼 거예요. 뛰쳐나오고 싶으면 꼭 참고 있었는데 다음에 보여줄게요. 진짜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다. 밴드의 아름다움 너무 좋아. 밴드가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애초에 원래 밴드의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뭘 혼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기회, 좋은 팀을 꾸렸다고 생각이 들고, 밴드를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함께 뭔가 목적을 한 가지를 두고 기획을 여러 명이서 해서 진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몇 개, 몇 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오랫동안 롱런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지금껏 거의 어떤 트러블 없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죠, 매번? 다행이네요. 진짜 늘 최고였어요. 램프 공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밤 성준님이 들어야 하는데 어디 가신 거야 다들. 얘 다 알걸요, 걔네도. 밴드 안 했으면 국가적 손실, 국민이 내가서 너무 슬픔. 마음 따뜻해. 저도 해서 밴드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저한테 밴드는 그냥 중학교 밴드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밴드부를 했었어서 제 음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음악을 하고 소개하면서 팀으로서 소개할 건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죠. 좋은 거는 저희 팀의 제가 느끼는 최대의 장점은 어떤 개개인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팀이 그 개인 구성원이 있어서 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팀의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내 개개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팀을 일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늘 잊지 않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또 한다든지, 혹은 개인적인 어떤 생각하는 메시지나 어떤 세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든지 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이 일단 다 들어보고 같이 합의점을 찾고 할 수 있는 팀인 게 저한테는 제가 이 팀을 오래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전 지금까지도 되게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로서는.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 저는 시작은 사실 한범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범이가 하자고 해서도 물론 있지만 그게 한범이어서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팀에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팀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박한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본 한범이는 이미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음악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하는 거는 뭔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뭔가 포텐이 터지는 일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것 같아요. 한범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한범이를 통해서 어떤 많은 음악적인 새로운 시야들도 많이 트였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상상했던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열정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항상 성실한 친구였어요, 한범이는. 그래서 늘 뭔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게다가 맨 처음에 저희의 의도는 뭔가 활동을 막 하고 막 공연을 하고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을 함께 만들면 어떨까? 너는 노래를 하고 건반을 치는 친구고 나는 또 기타를 치고 곡도 쓰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가 한범이의 생각이었고 저의 생각이었어서 그냥 재밌는 활동을 해보자라는 차원이었어서 저한테는 그냥 더할 나위 없는 제안이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안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하게 됐고 그리고 성준이가 함께하게 될 때도 성준이 역시 함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지 뭐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함께하면 좋겠다였어요. 이런 재밌는 일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어느덧 본격적으로 뭔가 저희가 첫 데모를 올리고 나니까 저희도 곡이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이 곡을 뭔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 무대에 서보지 않을래요? 라는 연락들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을 저절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러다 보니 신이 나니까 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소개드리고 준비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 이게 우리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겠구나. 우리가 이걸로 원하던 꿈을 이뤄낼 수도 있겠다. 어떤 원하던 자리나 원하던 어떤 목적들을 이걸로 성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다. 되게 그래서 막 스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다 막 뭐 인연이다,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전 대학교도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주 오래됐었지만 정말로 내가 음악으로 뭔가 전공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뭔가 전문적인 어떤 학사를 취득을 할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를 살면서 대학 졸업장 하나 있을 때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될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늦게 입시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어떤 전공 과목으로 대학을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흥미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등록금이면 뭐면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느꼈고 그럼 그중에 그냥
재밌는 게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전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되게 가볍게 입시를 시작해서 되게 가볍게 들어간 학교였어요. 근데 들어가서도 아니면 그냥 자퇴해버리지 뭐 진짜 그런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그런 인연을 만나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지가 전 진짜 신기해요. 저한테 백성예대 최고의 수학은 학교를 다 까버렸네. 어쨌든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최고의 수학은 얘네 둘이죠. 이 친구들하고 또 다른 어떤 소중한 친구들, 다른 또 같이 음악하는 소중한 친구들. 그게 최대의 수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막 학교 가는 걸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학교 가는 게 맞을까요? 뭐 어디에 가는 게 맞을까요?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저걸 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하는 분들한테 꼭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가보면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뭔가 갔을 때 어떤 그냥 단순히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단순하게 쌓는 추억도 물론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쌓는 추억도 되게 소중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나 삶의 목적이나 어떤 삶에서 풀어내고 싶은 열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날 기회는 또 사회에 나와서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대학이 뭔가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학교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얻는다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좋지 뭐 이렇게. 갔는데 아니면 그냥 그만둬도 되고. 왜냐면 좋은 인연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게 되니까. 왜 다 울어요, 여러분? 눈물 셀카 보내세요, 다들. 로엔프의 음악을 듣고 로엔프를 알게 된 것 또한 제 인생에서 엄청난 가치예요. 로엔프는 여러분 덕에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운명은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쵸? 공짜로 들어도 되나요? 그럼요. 내가 다니는 대학은 전부 가짜였어. 별로면 그만두세요. 아니 근데 졸업장을 따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긴 하죠. 기왕 들어간 거. 아깝잖아요.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민하는 주제셨군요. 다행이네요. 도움이 됐다면.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하하. 제게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이라는 거 아시나요? 알죠, 그럼. 가끔 눈물을 흘린다. 다 눈물 셀까 진짜 보내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로엔프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늘 생각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중 예술이라는 게 대중 문화라는 게 되게 흥미롭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는데 창작을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거창한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 혹은 전혀 의미 없는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 창작을 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뭔가 난 예술가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근데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생각해봤을 때 소비해주시는 분들이 다수잖아요. 다수를 일컬어서 대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의미엔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소비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함께 소통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소비자와 생산자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그런 구조가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른 소비와 생산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을 주고 받으니까 그런 가치로 봤을 때 같은 거라 묶을 수는 있어도 문화와 예술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뭔가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한테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이 작업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같이 뭔가를 나누면서 이게 커지는 거니까. 나의 어떤 범위가 커지고, 나의 어떤 창작이 다음 창작에 영향을 주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잉프도 마찬가지로 로잉프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냥 로잉프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로잉프를 만들고 있는데, 이 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로잉프를 만드는 시간 동안 내가 만들어내는 무언가에 소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영향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만드는 무언가가 로잉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같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요새 들어 더 많이 체감이 되고 좀 더 많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래서 기뻤으면 해요. 왜냐면 우리의 작업물이니까. 우리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취를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메시지와 주신 영향을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포장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그러면 성취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쌍방향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 정말 멋진 일 같아요. 그쵸? 언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중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만들어가는 시간들 속에 램프가 있어 행복해요. 사랑해요. 사랑 고백 오늘 많이들 하시네요, 여러분. 그죠? 저희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오랫동안 함께 할 계획이긴 합니다. 따뜻한 고민들이라 매번 감동받아요. 이게 감동이 된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해요. 왜냐면 사실 또 떼어놓고 보면 남의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사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뭔가 왜냐면 문화를 소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문화를 소비하니까 그거에 맞는 그 값에 맞는 가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어 내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넘어서 그 이상을 감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도 받고 뭔가 성취도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창작자로서 본인의 창작물을 마주할 때 사실상 만족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데 하연님은 어떤가요? 어떤 신념을 갖고 작업을 하시나요? 이 만족하기 어렵다는 말에 사실상 만족하기 어렵다는 말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창작물은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은 그러셨고 과정 중에 있어요, 늘. 이게 결과물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또 나의 삶이랑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늘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게 죽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없잖아요. 어떤 걸 목표를 두고 계속 걸어나가지만 그 목표가 살면서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이라 그 결과물들이 절대 결과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결과물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긴 해요. 왜냐면 뭔가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렇지만 그 만족과는 별개로 성취를 저는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들이 정말 많지만 이걸 세상 밖으로 내서 누군가 소통했다는 것에 성취가 그냥 충분히 오는 것 같고 그것만으로 즐거워서 이 일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어떤 신념이 있다면 작업하면서 갖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전 부자연스러운 작업은 하지 말자가 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멋을 위해서 혹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꾸며내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꾸며내고 포장하는 거.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작업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100% 거짓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더라도 그 상상을 왜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였는지, 라는 이유가 없는 작업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신념인 것 같아요. 가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건 그렇죠. 무대에서 짓는 표정이나 작은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들, 혹은 뭐 모션 같은 것도 100% 진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 진심이란 그게 온전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집에 이렇게 있는 나도 나고, 무대 위에 있는 나도 나고,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나도 나고, 오랜 친구를 만나는 나도 나잖아요. 근데 그 나는 각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른 역할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집에 있는 나와 무대에 있는 나를 일치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차원에서 그게 100% 진심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모습이나 꾸며내는 모습들이 저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유가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누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대, 누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대, 그냥 붙여진 이유가 아니라, 남의 이유가 아니라 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유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는 작업일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움직임일 때 그게 남들한테 받아들여지기에도 자연스러운 것 같고, 사실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체감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늘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진심은 그냥 전달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전달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지능과 기능이랑은 상관없는 부분?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고, 나도 하는 내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늘 신념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저의 개인 창작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진짜 깊게 저 안에 있는, 혹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도 나인 그런 정말 솔직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긴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자주 부리는 것 같아요. 가사를 특히 더 그렇게 쓰는 편인 것 같고, 뭔가 이게 혹시 보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조금 난해하다든지 라고 느낄 수는 있더라도 내 언어로, 내가 하는 내 언어로 나의 생각을 좀 더 담아내고자 하는 욕구를 제 개인 음악에는 담는 편인 것 같아요. 나와 너를 인식하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나는 너일 수 절대 없고 너도 나일 수가 절대 없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그게 또 우리가 되기도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신기하죠? 신기한 게 많아요. 진심이가 닿을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상대 또한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꼬이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힘이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전달되는. 다만 그걸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마느냐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의하는 데에 달려있잖아요. 우길 수 있으니까. 그냥 왠지 진심처럼 느껴졌는데 난 이거 진심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가능하죠.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살면서 진짜 억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억울함이 저는 상대가 전혀 정말로 몰라서 라기보단 모르고 싶어 해서인 경우가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연님이 로둥이들의 진심을 항상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에. 보통 관계는
다 서로 하는 거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도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보통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그 이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올해부터 로잉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제 개인 활동을 조금씩 시작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 전시가 뭔가 처음 소개드리는 자리였고 앞으로 제 음악을 계속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요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잉프의 문화연이 아닌 또 달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무대에서 어떻게 인사를 드리면 제일 좋아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 혼자로서 또 무대에 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면 또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인사를 드릴지 어떤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로서는 또 완전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완전 초보니까 좀 고민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두 가지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어서 동원이 안작군 하이 동오빠도 들어오셨네. 다들 이 시간에 그쵸? 1시는 사실 아직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표현하는 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항상 제가 뭔가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짧은 시간 생각했지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런 곡들은 꼭 가사로 옮기는 편입니다. 아까워요. 지나치기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 보여줄 세상도 너무 궁금해요. 차차 소개해드릴게요. 들으면 눈물이 콸콸 날 것 같은 웃음이 확 나는 음악도 만들어 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요? 정말 어려운데 왜냐면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다중인격이지 않는 이상 일관된 하나의 신념과 가치로서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그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결국엔 어떤 적정 시간 이상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떤 결인지가 한 가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있을 수 있어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는 매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했는데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참 흥미로워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되게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요새 들어 느낀 거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저한테 마음 쓰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을 쓰고 싶게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맙게도 제가 전하는 진심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단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이야기를 대체로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없었던 비난을 들었던 적도 있고 냉정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도 있고 그게 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저의 어떤 구린 점들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좋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같이 있어주겠지만 좀 그런 편?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제가 되게 뭐랄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뭔가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었어서 어떤 고민 같은 거에 대해서 나눌 때도 저는 좀 해결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결을 하려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니까 뭔가 그런 질문들을 먼저 많이 던지고 그런 면에서 친구들이 너는 뭔가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성이나 합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감정적이진 않은 사람한테 저 이게 똑같이 들어봤어요. 너는 감성적인 사람인데 감정적이진 않다고. 진짜 똑같이 들었는데? 누가 말해줬더라?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제가 감정에 물론 저도 감정의 기복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넌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살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저는 감정의 기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특별히 막 엄청 기쁜 적도 별로 없고 특별히 엄청 슬펐던 적도 별로 없고 엄청 화가 났던 적도 별로 없고 막 그래서 대체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할 건 생각하고 안 할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생각이 내가 느끼기에 생각하면서 괴로운 생각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고민인데 생각하기 너무 힘들거나 너무 슬프거나 이런 부분들이면 도망치고요.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도망치고요. 그냥 계속 외면해요. 무조건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생각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면. 근데 이거는 생각해볼 법하다. 혹은 도망쳤는데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냥 작정하고 생각을 해버려요. 네. 그렇게 먼저 분류를 해보면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조금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저는 생각이 몰려올 때 대체로 다 생각을 해요. 생각해서 약간 일단락을 그래도 다 짓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개구리처럼 도망치기. 그쵸. 도망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생산적인 생각을 별로 그렇지 않은 생각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쵸?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어요. 진짜 이 말처럼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을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은 없어요. 제 생각에. 근데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안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구나가 아닌 경우에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걱정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어떤 것들로 눈을 돌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거 생각해봤자 쓸데없는 거 하고 계속 무시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한 곳에 넣어서 그걸 싸서 버리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대요. 이것도 도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알거든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인지 해야 할 걱정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해주는 것들을 보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두고 이럴 때마다 찾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은 의지의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또 해. 근데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생각이 일단 나겠죠. 그렇지만 그걸 끌고 가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걸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가 생각보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를 잊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걱정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호수에 버리는 상상을 해요. 좋은 방법이네요. 시간을 정해놔요. 몇 시 몇 분까지만 생각하고 그만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내 스스로 한계나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그걸 지키는 것도 방법이죠. 결국 내 화학 과정일까요? 글쎄요. 어쨌든 내가 하는 거긴 하지 않을까요? 뭔가 과학적인 지식이 전 없어서.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이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어서 기쁘죠. 인간은. 그렇지만 그런 우울한 달갑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그냥 도망치면 돼요. 정말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램프라 너무 고마워요. 생각이 세번되고 사랑만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다행이네. 저희 자주 보셔야겠네요. 저희 음악을 자주 들으시고. 이게 때로는 생각하면서 슬프지만 어떤 그리웠던 무언가여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물고 늘어지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는 그날은 좀 우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의미 없는 괴로움에 갇혀 있는 걸로만 결론이 안 나면 되지. 사람이 살면서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시간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슬퍼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망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슬프지, 당연히 힘들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날은 좀 슬프고 힘들고 하면 해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뇌 도파민 횡부입니다. 도파민이 되게 재밌는 뭐라 그러지? 화학? 물질? 신경계 작용하는? 근데 뭔가 상징적으로 아드레날린 같은 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엔돌핀, 아드레날린 이런 거. 근데 도파민을 요새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 이브니프 공연 때도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책에서 읽었는데 뇌의 잠재적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랑을 하는 거래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전. 그날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떡하죠? 우울한 날들이 많아지면요? 그러면 내가 미련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이유가 있나? 그게 나 왜 슬퍼해? 슬플 이유도 없는데? 라고 다그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충분한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면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힘든 기간도 길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우울한 기간도. 그런데 그 에너지를 쏟았던 건 아주 옛날의 일이고 나한테 벌어졌던 그런 슬픈 일이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내가 그걸 또 곱씹으면서 슬퍼하고 있다면 그거는 흉터를 보면서 나 이때 얼마나 아팠는데를 자꾸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가 지금 나 있어서 실제로 아파하는 것과 내가 흉터를 보면서 아팠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흉터를 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당연히 나죠. 근데 그 나는 기억을 그냥 보고 잠깐 기억이 났네?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걸 나 이거 정말 아팠는데 하고 들여다보는 건 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내가 버거운 만큼의 우울하거나 슬픈 기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냥 해결하지 말고 도망치세요. 어차피 그건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지난 일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면 슬퍼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도망치세요.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도파민만 분비되면 안 되고 도파민 수용체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쵸? 인간은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되게 크기가 더 커진다네요. 필요하니까요, 내가.
내 역할이 필요하니까 더 커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잠재적 인지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게 그냥 저는 사랑이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간 가장 끝까지 남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인간이 뭔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두 각자에게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한결 기분이 나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쵸. 조금 위로를 받죠. 그런 거에. 우리 모두가 우리로 엮일 수 있을 때 저는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 너무너무 위대해요.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지.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방금 해주신 말이 생각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괴로운 생각은 그냥 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도 또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버려도 또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지만 어쩌겠어요. 계속 버려야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언젠가부터 혜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거 굉장히 반가운데요.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서 너와 함께일 때 난 더 나은 내가 돼. 이거 가사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가사를 썼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할 때 내가 너무 괴로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나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계속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꿈꾸던 더 나은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난 더 나은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사랑의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가치라고 그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와 함께일 때 나는 더 나은 내가 된다. 그게 바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정말로 내가 너랑 함께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됐어. 또 당연히 좋고 의미적으로 너와 함께 하면서 너가 어떤 괴로움을 줬건 네가 어떤 사람이었건 어떤 슬픈 과정을 내가 지나고 있고 함께 하건 어쨌든 근데 나는 결과적으로 더 내가 되어가고 있어. 이게 사랑을 할 때의 나고 사랑을 할 때 우리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서 오이는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담은 곡이어서 그래서 이 가사를 저는 썼습니다. 사랑 얘기를 정말 안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했어서 그랬구나. 램프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그런 사랑 얘기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강요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뭔가 그게 제가 느낀 부자연스러움이었다고 해야 되나? 사랑 거리는 노래들을 정말 안 좋아했고 싫어했고 근데 너무 사랑을 좋아해서 그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소비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군요. 함께하는 건 어려워. 그래도 넌 날 노력하게 만들곤 해. 라는 가사를 또 좋아해요.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저도 이 가사가 조금 더 좋아요. 다 좋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놀라운 점이었거든요. 저는 좀처럼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이라도 버겁다든지 무리가 되는 일 같은 건 다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어떤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근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가치여도 저한테는 별거 아니었던 적이 많고 남들이 야 이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적도 많고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그게 기꺼워지는 순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렵죠. 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그게 마법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누굴 사랑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뿅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어려웠던 게 안 어려워지고 힘들었던 게 안 힘들어지고 싫었던 게 안 싫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꿈이죠. 꿈 같은 얘기.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붙는 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렵지만 노력하게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서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 했죠. 로이프가 이야기해준 사랑이 너무 좋아요. 어우. 저 가사에 정말 많이 공감했는데 제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참 신기하게도 그쵸? 일도 친구도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저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더 좋은 사람으로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싶달까요? 더 좋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쵸? 내가 뭐가 더 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 내가 근데 뭔가 더 주려면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결론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내가 더 뭘 잘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 뭔가 내가 이 사랑을 난 이만큼 줬는데 난 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였던 경우는 많이 없죠.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로잉프를 좋아하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진짜로 더 열심히 잘린다. 완전 웃기네. 더 열심히 다음에 뭐라고 쓰신 걸까요? 글씨가 반반 생각을 하게 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됐어. 그쵸. 감사해요. 저희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보통 뭐랄까 극강의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효율 대비 작업물 이런 걸 좀 따지는 사람인데 로잉프를 하면서 점점 효율을 따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저절로 들어서 그게 뭔가 사랑의 힘이 아닐까.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로잉프를 더 사랑할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다는 증명이 아닐까요? 뭔가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게. 그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찐 상처이기만 했을 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처는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뒤로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붙이는 건 그 상처가 사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사랑 누가 말했나? 그쵸. 모두가 사랑을 말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사랑이란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뭔가. 왜냐면 알아야 되는 가치라서. 왜냐면 어차피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귀함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의미로. 사랑 얘기 왜 이렇게 재밌지? 환갑잔치에서 사랑 100분 토론할 것 같아요. 그쵸? 사랑 얘기 참 재밌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사랑 얘기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도 할 얘기가 많고 되게 가볍게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죠. 근데 뭐랄까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사랑에 대해서 느끼니까 사랑을 마음을 쏟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군요. 근데 좀 주저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쏟을 땐 그게 정말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사랑 여기서 살아 숨쉬어요. 여러분 다들 시인이신가요?
굉장히 표현들을 예쁘게 해주시네요. 수다만 떨어도 되게 재밌네.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부분, 계속 고민해도 한없이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해도 한도 끝도 없고, 사랑이 참 재밌고 또 어렵잖아요. 그쵸?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오늘 뭔 얘기하려고 라방 켰지? 일단 그냥 라방을 켰고, 아, 맞아. 그걸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로잉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추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게, 뭐야. 그 음악은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생각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공연장에서 보고 싶어요? 제가 좀 컨택을 해볼까 싶거든요. 공연 이제 기획해주시는 분들이나 관리자분들한테 이런 무대에서 제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데 라고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인사드리면 좋아하실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물론 제가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꼭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 요새. 사랑, 행복, 기쁨, 슬픔 등등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들은 사람들 입에 쉽게도 어렵게도 오르내리다 보니 종종 가치를 잊어버리고 등한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쉽다고 해서 흔하고 가치 없는 건 아니란 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있는 순간 힘들어지는 건 결국에 나예요. 제가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친구가 진짜 뭐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에 대해 귀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어서 했던 게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로 그만하게 된 게 가슴이 아플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침대 밑에 막 굴리면 그게 귀한 줄 아는 옆에서 볼 때 진짜 답답하지 않을까? 걔는 근데 평소에 삶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근데 그 값어치를 몰라서 그걸 갖다 팔지도 못하고 어디다 소개하지도 못해.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살아. 난 약간 사랑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사랑이 내가 가치 없게 여긴다고 해서 그게 귀하지 않은 거,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귀한 걸 가치 없게 여기면 계속 가난하고 손해보는 건 그 가치 없게 여기는 본인이지 않냐. 너무 그건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너와 함께할 수 없는 거다. 그게 귀한 줄 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떤 사랑을 주건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던 그 친구는 너랑 같은 가치를 나눌 수가 없는 거다, 결국에는. 그러면 넌 계속 가슴 아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잊으면 손해보는 건 나니까. 벨루주, 공상운도, 올림픽홀. 아하, 올림픽홀 정말 좋겠죠. 하지만 아직 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벨루주는 보통 대관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몸집을 조금 더 키우고. 공상운도를 생각을 못했네요. 공상운도도 재밌겠다. 공상운도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비유는 처음이에요. 뭔가 그때 막 머리가 팍팍팍 굴러가서 얘한테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 친구가 좀 더 와닿게 듣고 덜 속상해 할까.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라는 생각에 이런 비유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로드의 올림픽. 언플도 좋아요. 근데 너무 작아서. 저는 근데 되게 작은 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소통하고 싶거든요. 자주 해서 많이 보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뭔가 가끔 하는데 많은 관객을 모시고 하는 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은 분들일지라도 좀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장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그도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스트나다도 생각을 했던 게 네스트나다 한나 실장님께서 로엠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열정을 쏟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항상 되게 저한테는 감사한 무대로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런 라이브 클럽 공연장들이 요새 들어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물론 음향이나 보시는 분들 혹은 무대하는 저희에게도 최적의 환경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공연장들이지만 그렇지만 열정이 막 한창 초반에 열정이 들끓을 때 남는 거 없이도 막 그냥 그 무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으로도 많지 않은 관객분들 앞에서라도 공연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또 혼자로서의 저는 그 단계니까 어쨌든 열정을 갖고 막 이제 막 시작해볼 단계니까 그런 공연장들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앵프로서는 또 다른 재밌는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다른 음악이겠지만 조금 다른 음악이겠지만 오늘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신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도 재밌겠군. 뭔가 3월에 한 번 더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3월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뭔가 많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보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나 또 목격한 기분이에요. 감사해요. 벌써 중순.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 3월 14일이네요. 아, 화이트데이구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요, 여러분? 화이트데이인데. 이날은 원래는 남자가 여자한테 뭘 주는 날이죠. 의미상으로는. 다들 연애는 하고 계신지. 특별한 이벤트 출근. 그러고 보니까 출근은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빨리 이제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1시 40분인데. 저희 방송 킨지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다. 좀 더 넣어도 되나? 1시간 반은 됐나? 루엠프와 연애 중. 안 돼요. 저희 3명이잖아요. 남자 교수님으로부터 과제 받으려고요. 과자도 아니고 과제 진짜 너무해. 과제가 진짜 하기 싫죠. 참. 항상 과제는 참 하기가 싫은 것 같아. 그게 뭐든 간에. 좀 애매하게 귀찮은 과제도 진짜 많고. 대학생분들도 계시는군요. 사명감 부정하기. 다 개강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구나, 지금. 다들 열심히 사시네요. 저는 어느덧 그 뭔가 학생 때 그런 느낌들을 까먹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동아리 면접이 있어요. 우와! 무슨 동아리인지 물어봐도 돼요? 재밌겠다. 저 뭔가 동아리 활동 그런 거 재밌게 해본 기억이 없는데. 대학 다닐 때는 동아리가 없었고. 다들 젊다. 그쵸, 다들 젊네요. 저도 젊지만. 우리 모두 젊어요, 여러분. 젊은 건 저는 그 나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 그래서 모두가 얼마든지 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위로하기. 라고 자기 위로. 화이트데이 기념 김치볶음밥 먹을까요? 김치볶음밥 진짜 자주 드시잖아요, 그쵸?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맛있겠다.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다들 드셨겠죠, 그쵸? 이 시간에 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저녁을 물을 시간은 아니긴 하다, 그죠? 오늘도 먹었어요, 김치볶음밥. 진짜 자주 드시는구나. 작곡 동아리요? 우와, 재밌겠다. 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취미로?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됐군요. 그러네요, 어제. 부치 먹었다고요? 부대찌개? 맛있겠다. 저 부대찌개 좋아하거든요. 부찌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부찌라고도 하는구나. 하겠죠? 생각보다 많이 줄이더라고요. 내일 전매추요? 내일 전매추? 장르가 있나요? 뭔가 아니면 가격 제한 아니면 먹기 싫은 거. 비밀 아닌데 김치볶음밥에 양파 진짜 많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양파를 진짜 많이 넣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되게 달달하겠다. 전매추. 하연님이 먹고 싶으신 거? 많은데. 근데 저는 항상 식사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뼈해장국이에요. 이상하게 뭔가 만만하게 그러니까 항상 먹어도 맛있는 게 국밥이거든요, 전.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국물이 맑은 국밥은 좀 질려요. 왜냐면 덜 자극적이어서. 근데 뼈해장국은 매우니까. 뭔가 자극적이니까. 먹고 싶다, 뼈해장국. 하지만 저는 보통 뼈해장국을 한 달에 한 번도 잘 못 먹습니다. 김복법 아티스트 2N년 인생으로서 마요네즈? 왠지 한범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박한범이 좋아할 만한 레시피인데 김치볶음밥 마요네즈? 이미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뼈해장국 맛있고. 여러분 선지 잘 드세요? 전 선지 없어서 못 먹거든요. 선지가 처음에 먹은 게 초등학생 때였는데 먹기 전에 이미 벌써 피인 걸 알고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새 선지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선지 해장국. 막 다 해장국이야. 술도 안 마시는데. 공연 끝나고 돌아가면서 주로 멤버들이랑 무슨 얘기 하시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일단은. 돌아가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왜냐면 힘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쳐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인데 체력적으로 지쳐가지고 일단 입을 다물고 일단 짐이 많아서 짐을 일단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짐 옮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옮기고 나서 가서도 원래 초반에는 공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재밌었다. 공연에 대한 얘기 그 정도밖에 안 하고 해야 할 얘기들을 해요. 앞으로 있는 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시덥지 않은 농담들 한다든지 아니면 셋 중 누구 하나한테 새로운 일이 일어났거나 재밌는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거 썰 좀 풀어주고 왜냐면 공연 때까지는 공연 근방에는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죠. 그냥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있으면서 하는 얘기 해요. 사실 특별한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를 해봤자 일에 대한 얘기가 추가되는 건데 어떤 새로운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 곰탕 대신 선지 너무 좋겠다. 진짜요? 저희 엄마는 선지를 안 드세요. 저희 집에서 저랑 동생들은 막 그런 내장 종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잘 안 드세요. 근데 너무 좋겠다. 선지 한 솥 끓여 드시면. 저 언제 집에 들어갈 때 갑자기 선지해장국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시간에 하는 데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요새 비비고인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밀키트로 나오잖아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사다가 먹은 적 있거든요. 가게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진 않았지만 상당히 먹을만하더라고요. 먹고 싶네. 쌍도거리라 겁나 진한 돼지국밥인데 부산국밥 어떠신가요? 맛있겠다. 돼지국밥 좋죠. 아, 침 나와. 저는 돼지국밥도 근데 저 부산 가서 두 가지 종류 먹어봤어요. 완전 맑은 거랑 완전 매운 국물. 신기하던데요? 매운 국물 돼지국밥은 잘 못 봐가지고. 개구리 울어서 개구리가 된 개구리. 김치볶음을 많이 먹으면 김치볶음 먹기 씨 이런 얘기 생각나. 그러니까요. 제 이름이 김치볶음밥이 먹기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그쵸, 완전 웃기잖아요. 저도 그거 진짜 신기했는데. 되게 재밌는 생각이었는데. 김치볶음밥 먹기. 생각 못 해본. 그쵸, 근데 보통 이름을 다 인간의 기준에서 지어져 있으니까.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볶음밥 근데 눌러야 진짜 맛있네. 김치여야 제대로인 건데. 심지어 하필 또 김치가 있어. 그죠? 김치볶음밥 진짜 되겠다. 김치볶음밥 먹기까지.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는 선지국밥집. 맛있겠다. 저는 사실 선지국밥 맛집이라는 데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선지국밥 파는 데서 먹어본 게 단데, 한 번 경주에 갔는데, 거기가 경주 여행 때 가족끼리 갔었는데, 그 숙소 근처에 그냥 아침은 그냥 국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숙소 근처에 있는 국밥집이었어요. 근데 첫날에도 먹고 집에 갈 때도 또 먹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맛있어요. 선지국밥 저는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다른 국밥도 다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경주는 근데 너무 머니까 맛있겠다. 먹을 거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여러분. 전 오늘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지만 저녁을 이게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지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샐러드는. 포만감이. 벌써 1시 49분이다. 이제 곧 진짜 꺼야겠다. 여러분, 2시에 주무시면 몇 시간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못 자지 않아요? 다들 정말 부지런하시군요. 아침 일찍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시는지.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일정이 있어야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점점점점점. 다들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외면하겠대. 이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학생분들은 근데 또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을 가시고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은 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도 요새 제가 게으른 거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진 않습니다. 대체로 직장인 분들처럼 부지런하게 일어나시고 활발하게 작업하시고 하는 분들이 다 잘 돼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외면하고 싶어. 왜 출근은 항상 싫을까요? 저도 로잉프 하면서요. 작업이 항상 즐겁진 않거든요. 작업하기 싫고 회의하기 싫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공연하기 싫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작업하기 싫고 회의하기 싫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서 끌고 와서 하는 일인데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인간은 놀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놀고 먹는 걸가 제일 좋은, 뽀로로가 그냥 제일 좋은 인생인데.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벌어서 빨리 놀고 먹어요. 아니면 정말 지금보단 덜 일하고 놀던지 싶진 않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셔도 출근은 싫죠. 학교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에이, 그래도 실제로 학교가 날아가면 싫을 거예요. 또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정말 노력해서 가잖아요. 등산길 고대다. 저 중학교 때 그랬는데 힘들어. 대학교들은 진짜 더 훨씬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하기 싫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어느덧 친구들이 꿈을 이룬 사람으로 절 봐주거나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주거든요. 그럴 때 어때?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좋은 점은 하기 싫은 일이 덜 하기 싫다는 점, 끔찍한 시간이 덜하다는 점, 그 와중에 즐거움의 성취 같은 게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점점 더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 엄청나게 특별히 대단한 일,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엄청나게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똑같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 99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는 그 하기 싫은 일 99가 그래도 나름 견딜만 하다는 점인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그 싫어 죽겠는 걸 어떻게 견디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끔찍하게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성향에 따라 다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좀 그런 사람이어서 1교실은 왜 9시인겨? 그러니까요. 9시면 몇 시에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9시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나도 학교 다니던 거 생각난다.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참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할 만한 일로 먹고 사는 상황을 만들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간은 쏟아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쏟아부고 나를 갈아 넣어야 그게 좀 앞으로는 먹고 살면서 그나마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도 시기라는 게 다 있으니까. 물론 목적에 따라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따라서 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시작하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보편적인 삶의 모양으로 보면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삶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기가 가진 애를 쓰는 시기. 사람을 좋아한다고 느꼈는데요. 사람을 만나고 공존하는 게 달갑고 견딜만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두진 않아요.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야 한다면요.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게 인간은 다 별로야. 인간이 세상을 망쳐. 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모든 생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 있음의 일부에 인간의 부족한 점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못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이나 못된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그건 나한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놀랍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편이고 새로운 어떤 좋은 점이나 다정한 면을 발견했다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 어떻게 저런 점까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 인간이 덜 싫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개로 그냥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달갑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함께 해야 하는 것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거든요. 진심으로. 왜냐면 그게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살면서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 가장 희생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치지만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서 있는 건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번으로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거. 그것도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하지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고 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는 밑바탕에는 기대하지 않음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견딜만 하던데요. 그냥 당연히 있을 자리에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뭐 내가 좀 오늘따라 대화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좀 그 대화에 덜 집중하고 좀 더 그냥 리액션만 하고 그냥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에너지 분배를 최대한 하는 편인 것 같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피하는데요. 솔직하게 피한다고 해야 하나? 저는 심지어 친구들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누굴 만나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인간을 만날 때는 항상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까. 왜냐면 그게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나 책임을 위해서 필요해서. 근데 그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완전 편하게 완전 멋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누구든. 근데 나를 만약에 굉장히 찾는다. 그래도 전 솔직하게 말해요. 그냥 정말 미안한데 요새 내가 정말 에너지가 없고 혼자 고민할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분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어. 괜찮아지면 바로 연락 줄게. 그 사이에 너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하면 혹시 톡으로 남겨줄 수 있겠니? 정도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유익해서 노트 폈어요. 유익할 게 뭐 있어요. 저 그냥 비슷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언제나 인간이 달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사람의 부족한 점이 너무 느껴져서고 그게 나도 갖고 있는 점이어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예뻐요. 모두가 예쁜데 그게 되게 뭔가 인간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그냥 다 얼마나 부족해요. 다 얼마나 안쓰럽고 다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게 너무 예쁜 거죠.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함께 있어서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귀찮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새로운 분들이 또 계속 들어오시네요. 이제 곧 끄려고 했는데 우리 거의 2시간 얘기했던 한 것 같은데 이제 2시인데요, 여러분. 정말 자야 하지 않겠어요? 다들 내일 학교를 가시고 출근을 하시고 뭐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말도 안 돼요. 개구리가 일어났어요. 준아가 너 뭐해? 이래? 전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들 뭔가 종종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저는 킬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도깨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출근해요. 근데 그쵸. 어쩔 건데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출근합시다. 아이고 출근 화이팅. 진짜 화이팅. 건강이 최고고 여기서 건강은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마음의 건강까지 포함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고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나도 있어.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14분이나 아직 계시는데요.
다들 좋은 밤을 보내시고 꿀잠 자시고 꿈도 꾸지 말고 깊은 잠을 자시거나 혹은 꿈을 꾸면 막 너무 좋은 꿈이었어 하는 꿈을 꾸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랑을 목격하나 봐. 우리 다음에 사랑 얘기 또 많이 나눠요. 여러분 뭐 얘기 나누면 좋을지 준비해 오세요. 이번 주 화이팅, 화이팅. 힘내시고 조만간 또 봐요. 그쵸 여러분. 화이팅. 모두 제 사랑을 받아가시길. 재밌는 이야기거리 들고 우리는 또 만납시다. 잘 자요 여러분. 저도 많이 준비해 올게요. 꾸역꾸역 자려고 했는데 기절해서 꿀잠 자요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잘 도망치시길 오늘도. 잘 자요. 안녕. 난 진짜 끌 거예요. 다 빨리 나가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